감사원이 저를 쫓아내려고 저에게 씌운 누명이 지각이에요.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 맞아. 근무 시간 미준수라고 해서 이제 지각을 했다 뭐 이런 건데 그 지각을 했다는 게 출장을 가면은 그 출장 업무만 하면 되잖아요. 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출장을 갔는데 9시에 사무실에 출근 안 했다. 지각이. 그래서 출장 업무 보고 그냥 퇴근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대부분 사무실로 갔거든요. 저희 그러셨네. 이런 식으로 지각이라는 누명을 씌워놓은 거예요. 제가 해명도 못하고 계속 기정사실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감사원이 틀린 거예요.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공무원들은. 근데 저는 평균 주 60시간, 70시간 근무했고 주말에도 근무했고 죽도록 일만 했다. 네. 공수처에서 감사원과 권익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을 저를 특별감사라고 검찰로 치면 특수부 검사들이 권익위에 거의 10개월 정도 먼지털이식으로 감사를 한 거예요. 그걸 견디요. 그 목적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돼 있는 이제 권익위원장이 사실 저는 임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법률에. 그래서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는 저를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사실상 사대 압박 정치적 표적 감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보냈는데 이게 이제 참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직원들도 했죠. 직원들이 거의 6, 70명 정도가 와. 다 이제 감사를 받았는데 저를 조사하면 차라리 제가 조사받고 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고 이러면 되는데 저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직원들만 계속 조사해서 와. 위원장이 뭔가 위법한 일을 시킨 게 없냐 부당한 게 없냐 불어라 이런 식으로 대단하시다. 계속 직원들을 압박을 하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 때까지 조사를 하고 거의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그런 강압 수사식으로 직원들을 그렇게 괴롭히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제일 힘들었죠. 견디기가 힘든 부분이 다시 많이 울고 직원들한테 미안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 때에 사대 압박을 받을 때 국회에 가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임기를 지키고 업무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 당연히 임기는 지켜줘야 되는데 국무회도 오지 마라 이러면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사대 압박을 한 거죠. 그걸 1년 동안 시달리면서도 그때 막 탈모 오고 소환와서 오고 거의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고 네.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닌가 뭔가 뒤에서 해코지하는 거 아닌가 주위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가 뭐 그런 생활을 1년간 보냈습니다. 견뎠어요. 근데 이제 감사원의 감사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감사를 이제 받으면서 제가 법률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도한 거예요. 그리고 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들이 하는 게 옳은 거고 절차라든지 뭐 이런 걸 전혀 지키지 않아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기록을 했죠. 그리고 증거를 수집을 하고 그걸 가지고 형사 고발을 공수처에 합니다. 작년 12월에 했어요. 그런데 고발 내용이 사대 압박을 해서 물러나게 하는 거는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에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장들을 물러나게 네. 하고 감사를 한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 판결을 징역 확정 김은경.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걸 수사한 검사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윤석열 사단의 검사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 그런 수사를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있던 현직 장관을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사안을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해서 또 권익위뿐만 아니라 KDI라든지 LH라든지 여러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다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그것도 윤석열 검찰 사단이 직접 했던 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형사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맞은 화살을 돌려준 거죠.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조작 감사 의혹이라든지 최종적으로 제가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혐의가 무죄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전현이 문제 없더라 네. 이렇게 나왔어. 네, 깔끔하게 이제 클리어됐는데 그러다 보니 직권남용으로 감사원 이제 사무총장이나 감사원장이 형사처벌을 오히려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감사 결과 보고서를 주심의 결정 없이 일종의 조작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심의 결재도 없이 공개를 한 거예요. 이게 결론이 나왔단 말이야. 네. 아, 전현이 문제 없어. 그럼 문제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하겠니? 문제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각했니 뭐하니 이런 거를 공개를 해버린 거야. 끝났는데. 감사원의 최종 제일 이제 상위 기구가 감사위원회예요. 모두 차관급, 감사원장이 이제 장관급이고 감사위원들은 모두 차관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이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제 그 하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 이제 막 제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의결 기구가 조사를 해보고 저의 소명을 듣고 증거에 의해서 보니까 감사원 사무처가 조사한 게 다 틀렸다. 그래서 근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법원의 최종 판결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나 감사원 사무처가 자기들이 이제 오히려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의 판사에 해당되는 주심의 결재도 없이 자기들이 마치 판사인 것처럼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문서 위조다. 마치 법원의 주심 판사의 확인 없이 검사나 법원 서기가 판결문을 공개한 거랑 똑같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서 위조로 이게 이제 고발이 됐고 이런 내용이 1년 동안 제 고발 증거라든지 자료가 거의 1000장 이상 제가 정말 사사시 뒤져서 치밀하게 조사하고 판례, 법령, 증거 다 해가지고 이제 다 갖다 주고 근데 수사를 잘 했을까요? 공수처? 1년 동안 네. 공수처가 검찰의 경우는 이 정도 되면 중간에 흘립니다. 피사실도 흘리고 감사원 뭐 유병호는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면서 이런 식으로 흘리잖아요. 네. 그게 검찰에 우리가 여태까지 목격했던 이재명 대표 보세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범죄자로 만들어놨잖아요. 네. 공수처가 1년간 수사를 하면서 제가 조용했죠. 너무너무 열심히 수사한 걸 목격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이게 외부에 안 나가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자기 자신들이 했던 그 행위를 똑같이 돌려받을 거다. 대단하긴 대단하지.